아, 역시 생명과학 공부를 하니 실력이 느는 것 같아. 흐흐. 이제 한번 공부하고 벌써 우쭐대다니. 여기 너에게 참교육을 시전할 생명과학 공부의 달인이자 뇌생남을 데려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뇌생남님, 생명과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어,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연애 중인 이준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고요. 생명과학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하고 해야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생명과학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다른 과학과 다르게 체계적이지 않게 보였다 할까요? 외워야 할 것도 많아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일단 외워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배우고 나면은 생명과학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DNA나 단백질 등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나니까 생명과학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구나 싶더라고요. 서로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독립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모두 연관성이 있었고 그 연관성을 공부할수록 더욱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GMO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이 생명과학의 매력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구독! 이번 콘텐츠는 수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본 그림들인데 현기증이 나네요. 체세포 분열과 유전자 용어와 관련된 GMO를 이해하기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읽는 데에만 30초가 넘네요.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차차 풀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가부터 보시죠. 이 그림은 체세포를 배양할 때 그 다음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이와 같이 DNA 개수가 서로 다른 세포 분포가 나타난다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구간 1번, 구간 2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하나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딸세포 2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일하다이죠. DNA 양도 동일하고 염색체 개수도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만약에 세포에 염색체 개수가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겪으면은 그 결과로 생긴 딸세포는 각각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질까요? 10개를 반반씩 나누니까 5개씩 있게 되죠. 개수는 동일하다고 한 것이다.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딸세포도 모세포와 동일한 10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즉, 이를 위해서는 DNA 개수를 늘리는 복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1번에서 2번 봉우리로 가는데 2배로 DNA 개수가 늘어나고 그 사이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DNA 개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사이에 DNA 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사이의 구간이 DNA가 복제돼서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S기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크게 2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는 사이 간자, 간기라고 하는 구간하고요. 세포가 실제로 분열을 해서 나눠지는 분열기, 이렇게 2가지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1번하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사이 구간은 간기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의 세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염색체 10개짜리. 당연히 처음에는 G1기, 그냥 염색체 개수가 10개인 일반적인 세포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체세포 분열을 겪어야 되니까 S기를 거쳐서 DNA 개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1번에서 2번으로 차근차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G1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G1기의 봉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뒤 S기를 거치면서 G2기, 즉 2번 봉우리의 초반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번 봉우리에서 분열기를 다시 거쳐서 차근차근 1번 봉우리의 과정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내 뇌세포도 분열되는 것 같아. 너의 뇌세포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뇌세포는 분열을 잘 안 해요. 잉?
정리하자면 분열을 마친 1번 G1기의 세포들이 S기를 지나면서 2번에서처럼 DNA 개수가 2배로 많아지고 분열기를 지나 다시 1번 원래 개수를 지닌 세포 2개가 되는 것입니다. 1번 구간이 뭘 의미하는지, 2번 구간이 뭘 의미하는지, 그 사이 구간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두면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이죠. 의미 파악. 네, 그럼 이제는 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나 그림은 용어와 해당 부위만 딱딱 알고 있으면은 그 개념을 매칭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는 DNA를 꽁꽁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고요. B는 염색사입니다. 히스톤에 감싸져 있는. C는 그런 염색사들이 꽁꽁꽁꽁 더욱더 응축되어 버린 염색체입니다. 아, DNA가 꽁꽁 감아져 염색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보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구간 1에는 A가 들어있는 세포가 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분열을 하건 안 하건 있던 히스톤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은 구간 2에는 B가 C로 응축되는 시기의 세포가 있다. 여기는 체세포 분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체세포 분열을 할 때 DNA 복제를 거치고 그 복제된 DNA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분열을 할 때 복제가 돼야 되는데, 복제가 되어야 할 때는 DNA가 풀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복제를 위한 단백질인 RNA 중합효소라던가 전사인자와 같은 단백질들이 접근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DNA가 분열을 할 때는 DNA가 절대로 풀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진 아주 중요한 저장고라고 할 수 있죠. 그 저장고가 손상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2기하고 분열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 2에서는 DNA는 응축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니은에도 동그라미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복제할 때는 풀어지고 분열할 때는 뭉쳐진다. 이제야 너의 뇌가 일을 하는구나. 디귿은 핵막을 갖는 세포의 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핵막이 있다라는 것은 세포가 안정하다는 상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분열을 하지 않거나 분열기가 아닌 상태의 세포들이 일반적으로 핵막이 있습니다.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마친 상태 혹은 세포 분열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막을 갖는 완전한 세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 DNA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단백질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구간 2와 같은 경우에는 분열기의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하기 위한 단백질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포의 수는 구간 1이 구간 2보다 많다. 즉, 디귿의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체세포 분열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되고, 체세포 분열 결과로 만들어진 세포의 염색체 개수는 동일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헤,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문제를 마친 똑똑이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누어 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겨줘. 선물 받을 사람은 다음 시간에 공개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자.